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반갑습니다. 야, 저희 추석 연휴 지난해 좀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네, 그 추석 때 사실 별로 뭐 할 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 서울에 있어가지고요. 그냥 뭐 똑같았습니다, 평소랑. 민준 씨 뭐 잘 지냈습니까? 네, 전 잠만 잤어요. 아, 여자친구랑 집에서? 소영이도 노선 이상하니까 요즘에. 저도 뭐 잘 쉬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나흘 중에 하루만 딱 일하고 계속 저도 잠만 자고 수리남 보고. 보셨어요? 수리남? 아유, 저 못 봤어요. 저희가 명절 얘기 나눴는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추석 이벤트로 저희가 그 조회수 예상을 해서 앞글자 맞추면 저희가 그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이제 커피 쿠폰을 쏘는 걸로 했는데 네. 답글 남겨주신 분 중에 두 분입니까? 두 분이에요. 아까워. 자, 지금 그 방송 녹화일 기준으로 737회. 민준 씨가 8회였죠? 8이었죠, 앞에? 팔자. 8자였는데 아쉽게도 민준 씨는 탈락했고. 저희가 그래서 두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을 쏘고 맛있게 드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겠습니다. 737회에 대해서. 분발해야겠습니다. 예, 예. 700명. 서운해. 근데 요거는 추석도 껴있으니까. 그래서 다 쉬셔가지고 수리남 보시고 그러느라 그치. 골프 우리 치시고. 거 이렇게 보기가 힘들지. 네, 그리고 수리남 우리는 재밌으니까. 고품격 경제 컨텐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 지난주에는 그냥 잡설을 풀 줄 알았는데. 진짜 잡설이었죠. 오늘은 저희가 제대로 된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진짜야. 오늘 진짜 중요한 거야. 오늘 조회수 진짜 중요한 3만. 거야. 오케이. 3만 갑시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앨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저 합성한 거예요, 이거. 야. 일론 머스크는 이러고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손을 합성한 겁니다. 네. 진짜로? 합성, 유명한 짤이잖아요. 유명한 이거. 짤이죠. 예, 예. 추정의 처음 능력. 하시는 자, 일론 머스크가 오묘한 표정을 지면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대표되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숨기고 있는 전기차의 진실. 전기차 왜 사야 하는가? 왜 사야 하는가? 지금 정식 오픈하지 않은 어떤 베타 서비스 아니야? 약간 베타 이런 서비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이제 전기차 등록 대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2분기 기준으로 29만 8천여 대였는데 지난해부터 매달 만 대씩 늘었으니까 이제 30만 대 넘었을 거예요. 30만 대. 네, 30만 대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용자들이 늘면서 불만도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기차 왜 타야 하는가? 그 실체를 좀 낱낱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약간 네. 설문조사 하면서 지인 인덱스로 느끼는 거는 전기차를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기차 살 생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2년 전쯤에 차를 좀 바꿨는데 그때 전기차 타야 되나? 요즘 그때도 이제 전기차가 이제 떠올라고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 안 샀죠. 네, 안 샀어요. 패스. 여러 전기차 가지. 사고 싶으세요? 사실 전기차를 안 타고 있어서. 네. 예. 지금 사실 보면 그 이제 글로벌로 봤었을 때요. 신차 네. 판매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가 10대 중에 한 대입니다. 꽤 많네. 최근에 판매 대수로만 보면. 예. 와, 네, 팔리네요. 요거는 뭐 이제 순수 전기차를 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이제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기는 친환경차. 해요. 받아들이시기에 다를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팔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적게 팔린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사람마다 다를 수 네, 있겠네요. 왜냐하면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대세인데라는 생각이 아직 드는데 부족하네라는 치고는 느낌.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전기차 가격 좀 올랐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많이 올랐죠. 테슬라 많이 올랐어요? 예. 그 앞자리가 한 두 번, 세 번씩 모델별로 다 바뀌었습니다. 앞자리가? 예. 그럼 몇 천만 원이 5천에서 올랐다는 거예요? 모델 3가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는 5천 앞자리가 네. 맞아요. 였는데 7천 뭐 옵션 다 넣으면 8천 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게 근데 각 나라마다 이제 보조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좀 깎기도 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사실 화로 같네요. 시가. 그쵸? 그때. 가격표 안 써있죠. 물 들어올 다금바리 때 같은. 좀. 다금바리 같은 느낌이네. 시가로 계산을 되는데 네. 신기하다. 실제로 요즘에 출시되는 뭐 아이오닉 뭐 5, 6 그리고 EV6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5천만 원대, 5,500 보조금 빼고? 보조금 빼고 원래 가격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각국마다 이제 보조금 주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가격
모델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정해지죠. 안 그러면 동급의 차량에서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 차이가 내연기관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배터리 가격만 한 3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25%? 배터리가 비싸죠. 네, 배터리가 비싸기 맞습니다. 때문이 아닌가. 말씀하셨지만 대세인가 아닌가라고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네.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말 말 그대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어지는 것인지 그 이유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목표는 분명하거든요. 예. 2050년에는 우리가 탄소 배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음. 넷제로라는 게 아예 이제 모든 국가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는 우리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가야 될 길은. 그걸 좀 더 빨리 이뤄내느냐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차 생산업체라고 한번 생각을 네,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전기차라는 거 만들어서 네.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뭐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 많이 거쳐야 되잖아요. 테스트해야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뒤에 낼 차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전기차에 사람들이 더 많이 타겠지라고 생각을 하니 아주 현실적으로요. 앞으로 완성차들은 내연기관차, 신차 모델 수를 줄일 겁니다. 이미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반면 있고. 친환경차 모델 수는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다고 저는 큰 생각을 해요. 트렌드에서.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배터리를 넣어놨다. 전기차는 100% 친환경이에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자체만 하나만 핀셋 찝듯이 봤었을 때의 친환경이냐 아니면 이 시스템이 다 돌아가기 위한 전체를 봤을 그렇죠. 때도 친환경이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되긴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전기라는 걸 생산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탄소를 아니,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전기차는 이 배터리 사용하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하지만 이 배터리를 다시 버려야 되는. 만약에 전체 자동차가 다 이 배터리로 돌아간다. 폐차된다. 이거 배터리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폐기물 문제 어떻게 폐기물을 하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전기를 네네.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발전해서 공급하는 데는 그럼 그거는 뭘로 발전을 시키느냐. 그런 생각했을 때 말씀해주신 의문이 이 드는 거죠. 논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아요. 저는 달걀이에요. 그러시군요. 무엇이 달걀인가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달걀을 더 좋아해요. 네, 계란 저는 후라이. 닭이 먼저인 것 그러시군요. 같습니다. 치킨파. 네. 그래서 친환경이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목표 자체를 좀 높게 잡고 산업을 인위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키우는 것이 맞느냐, 유도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 기술이 충분히 농익었을 때에 도입을 하는 것이 맞으냐라고 네. 했을 때 지금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부들도 정책을 쓸 때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비용을 쓰나 요즘 에너지 난도 있는데 싶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2050년까지 달성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 또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요. 그래서 아까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폐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폐배터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고 뭐 주식하신 분들은 NCM이다라고 해가지고서 니켈이니 망간이니 이거 다 생각해 보시면은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을 수가 만약에 없죠. 이거를 해가지고서 버려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도 전기차 업계에서도 방법을 내놓은 것이 이거를 그럼 리사이클을 하자. 리사이클. 그래서 그쪽 산업도 뭐 최근에 상장된 회사도 몇 개 성일하이텍. 있잖아요. 네, 야, 관심 많으시네요. 미쳤어. 몇 주 넣었어요? 어? 몇 주 넣었어요? 저 그걸 잃었어요. 안 알렸으니까. 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리사이클을 하려고 해도 그 물량 자체가 너무 없어. 적어요. 음. 그러니까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업체들도 뭘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가전 제품에서 나오던 거 이건 소형 배터리거든요. 요거나 아니면은 ESS나 뭐 그 자동차 배터리 중에 리콜된 거 있잖아요. 리콜. 네. 그걸 가져오거나 회사들이 생산할 때 불량 난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가져옵니다. 전기차 본격 팔린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특히 순수 전기차는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이 업체들이 완전히 산업화하기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은 기술이 여전히 충분히 해봐야 기술 발전도 많이 될 거잖아요. 계속 이제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그거 충전하는데도 돈이 좀 꽤 들던데.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네, 보니까 맞습니다. 킬로와트당 300 얼마긴 해요. 차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00km를 가는 거.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
2만 원 정도? 근데 2만 요즘 원 그거 정도? 올랐대요. 27,000원으로. 27,000원으로. 점점점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날수록 이런 보조금 혜택들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또 걸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가격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조금은 있도록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으로 되면 될수록 점점 줄여가는 방향일 것이다. 규모의 경제. 예, 그렇게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전기차가 지금 비싸잖아요. 네, 근데 네. 앞으로 상용화가 많이 되고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전기차 값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배터리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음, LG 엔솔. 그렇죠. 아 배터리 너무 잘 만들어. 배터리를 제외하면 네. 그렇죠. K 배터리, 그렇죠, 그렇죠. K 반도체, 네, 네. K 아이돌, K 아이돌 그렇죠, 그렇죠. K 축구 선수, K 드라마, K 오징어 드라마. 게임, 와. 이정재 나무주연상, K 경제. 에미상 나무주연상 수상. 아 작년 아니에요? 속보. 지금 오늘 나온 소식.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정재 그리고 황동혁 감독상 수상. 야 K 드라마 끝났어. 한반도가 지구의 중심이네요. 전기차 얘기할 게 아니네. 아 전기차 그만해. 오징어 게임. 자 해야겠네. 오징어 게임. 그래서 배터리 잘 만들어서 그렇죠. 네. 배터리 가격이 이제 낮아진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LG 엔솔. 엔솔 K 배터리 가격. 오 아, 여기 덥지 그쵸. 여기 더워.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려면 네. 사실 나머지 부품은 뭐 낮아질 게 없으면 뭐 보시면은 라이트도 들어가야 되고 라이트, 반도체. 채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어도 달아야 되고 시트도 해야 되고 오히려 부품 개수 자체는 내연기관차보다 적게 들어가거든요. 전기차가.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별로 줄일 게 없다. 이미 내연기관 차들만큼의 효율로 제가 볼 때는 생산이 되고 네.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된다. 배터리 가격이 중요하군요. 예. 그래서 뭐 배터리 업계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이제 더 규모의 경제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방식도 지금의 방식에서 또 이제 다음 방식으로 세대로 좀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전고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점점점 가격은 내연기관 차만큼 나중에 보조금이 없어도 내려오게 되겠죠. 그 뜻은 배터리 업체들의 주식은 지금 사면 안 된다. 왜냐? 가격은 낮아지고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생각이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냥 딱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았을 때에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계속 코스트 리덕션 위험에 네. 노출이 되겠다. 네. 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보면은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린단 말이죠. 지금 전기차들이. 그래서 제값 받고 팔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양극재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에서 아마 우리 업체들은 마켓 쉐어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래서 뭐 일부의 단가 인하 압박은 있겠지만은 네, 뭐 점유율 올라가면 저는 이제 반전기차론자예요. 반대론자. 반대론자. 전기차 반대론자. 전기차 생산하면 안 된다. 자, 전기차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1번 1번 충전 인프라. 충전 인프라. 인프라가 잘 돼 있어도 급속 충전. 사람들이 여기 핸드폰만 봐도 맨날 콘센트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보조 배터리 꽂고 있고 항상 이러고 있잖아요. 네. 핸드폰 배터리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자동차는 멈추면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요거는 더 인프라를 100%가 완벽하다고 하면 120% 정도 설치를 해줘야지 더 여유 있게 이게 해야 딱 된다.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두 번째, 승차감. 전기차가 이런 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승차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EV6, 타봤어요? 아이오닉. 그럼요. 거의 모든 전기차를 다 타봤습니다. 근데 테슬라, 뭐 아이오닉 5, EV6 등등 해가지고 이 가다 서다 하는 그 제동 시스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승차감 네, 플러스 범퍼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 방지턱 넘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승차감 여러 가지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업사원님. 세 번째 사람 아니에요? 세 번째 너무 비싸다. 봐봐요. 모델 3도 지금 얼마? 9천만 원? 근데 저건 아마 롱레인지 버전일 거예요. 근데 그죠? 기본으로 하면은 뭐 7, 8천을 할 수 7, 8천, 있을 텐데 그런다고 해도 살려면 한 4, 5천은 줘야 돼요. 미니멈. 지금 맞아요. 더 올랐겠죠? 4, 5천이면 뭘 살 수 있냐? 그랜저를 살 수 있습니다. 모델 3는 안에가 아반떼예요. 심지어 이 그 단차
이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그죠? 안 맞아. 단차 문제 많죠. 막 헤드레스트 막 덜렁거리고 그래. 그럼 테슬라 모델 그 테슬라 카페 가가지고 네. 보잖아요. 테사모, 뭐 테슬라 사랑하는 거 카페에서 이거 단차가 안 맞아. 이거 덜렁덜렁거려. 그 감성으로 타시는 테슬라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테슬람이라 이래버려. 종교야 이제 테슬라는. 테슬람이라 그러잖아. 테슬람. 테슬람이네. 테슬람이라 그러잖아. 위험한 분들이 아 이거를 편집해 줄 거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야. 테슬라 진짜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요즘 팬덤 비즈니스잖아요. 네. 애플, 테슬라 뭐 등등 해가지고 네. 비즈니스가 매니아층이 있으면 뭘 내놓고 가격을 얼마나 하든지 사잖아요. 테슬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를 이미 벌써 구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잘하죠,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런 거. 진짜 테슬라 주식을 기가 사야 막히죠. 되는 거지. 하지만 소비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를 왜 사야 될까? 그렇다고 100% 친환경이다?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내가 왜 불편을 감수하면서 비싸게 이걸 사야 되지? 답이 없다. 그래서 물어보자. 그러면 그냥 평지를 달릴 때도 전기차랑 일반 내연기관차가 자. 달라? 느낌이? 왜 다르냐? 내연기관차는 엑셀 나 공대생 무슨 뭐 아니 내연기관차는 엑셀을 안 밟아도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스스로 갑니다. 근데 전기차는 엑셀을 밟지 않으면 안 가요. 차가 서요. 그러니까 이게 엑셀에서 발을 떼자마자 바로 그냥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동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승차감의 불편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실 자동차 하면은 경량화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카본으로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추가되고 하는 건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이 차체 중량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죠. 이게 뭐 아이오닉 보면은 사람이 뭐 들 수도 없어요. 예전에 네, 황금 네. 마티즈 같은 거 사람이 들고 옮기기도 했거든요. 씨름 선수 4명 키코 이런 거 해가지고 어른 4명이 들어서 옮겼어. 불법 주차하면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 들질 못해요. 어차피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전동 킥보드만 해도 그 조그만 게 엄청 무겁습니다. 맞아요. 근데 자동차는 이게 무거워. 그러니까 자동차가 무거우니까 이 서스펜션 같은 것도 쉽게 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 자율주행.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는 네.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맞죠? 네, 테슬라는 네.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에요. 기술로 먹고 사는 기술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어서 네.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이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완전 자율주행 레벨 뭐 4 뭐 이상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지. 차가 좋아서 뭐 승차감, 친환경 다 필요 없다 이거. 그럼 좀 궁금한 거. 아니 꼭 전기차여야 자율주행의 완성이 되는 겁니까? 내연기관으로 그것도 자율주행으로는 뭐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전기차가 훨씬 이제 효율이 높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전기차가 말씀해주신 문제들이 있잖아요. 충전의 문제. 기다려야 된다. 근데 만약 자율주행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 내가 출근을 해서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난 앞으로 9시간을 안 쓸 건데 이게 자동으로 가서 충전을 다 하고 오는 거죠. 알아서 가서. 그러면은 충전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더 나아가서는 공유 차량 서비스 같은 것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뭐 단점이 큰 게 하나 사라지는 게 되니까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왜 굳이 우리가 환경을 좀 오염시킬 수 있는 내연기관으로 하느냐. 단점이 사라졌으니 전기차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하면 공유 차량, 뭐 테슬라에서도 로보택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되면 차를 샀을 때 내가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니 그 차가 비싸게 내가 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렇지. 아 자기 차를 그렇게 이용하는 그렇게도 이용을 할 수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차를 사서 그냥 주차장에 세워놨어. 그럼 거기 놀잖아요, 차가. 얼마나 낭비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럼 그 차가 알아서 택시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택시 사람을 태우고 누구 내려주고 하고 내가 만약에 6시에 끝나면 6시 알아서 전에 또 와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거야. 대신에 돈 벌어다 주고. 돈은 벌어온 거지. 오 신박하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이 나왔을 텐데 자동차가 이제 주유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유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유소 그냥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그 아이언맨의 그 뱀 같은 기계 있잖아요. 기계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네, 그게 네. 알아서 차 딱딱 열고. 딱 열고 그다음 거기 이렇게 꽂아서 꽂고. 충전해. 알아서.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와서 그 팔 올라가고 다시 또 돌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효율적인 전체적인 모빌리티 경제를 만들겠다는 게 테슬라의 구조입니다. 그 가능합니까? 그럼 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지금처럼 내연기관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내연기관을 만드는 게 마진에는 더 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련해서 연구개발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 공장에서 만드니까 뭐 공통비 배분이나 이런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마진이 남고 오히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R&D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 때문에 뭐 이 돈이 이건 안 남는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리콜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요, 보통 좀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해서 요거 관련해서 미리 충당금을 이제 비용을 미리 쌓고 있습니다. 실제 리콜이 발생을 안 했어도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비용을 쌓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마진 잘 나오던데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거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테슬라 그러니까는 마진 얼마죠? 테슬라는 18%? 상상을 15%? 초월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 사업부가 차 있어서 팔았을 때? 네. 차량 쪽 GP 이제 그 GP 마진 네. 매출원가 제외하고만 했을 때는 30%. 와, 30이 남아요. 차 제조업이 30%예요? 그러니까 이 와. 숫자가 대단히 높아요. 와. 다른 그러니까 화로를 시가로 파니까 저거는 30%는 남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야.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사람들이 줄 서서 사고 있잖아요. 그럼 가동률이 100%가 계속 유지가 되고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돌아간다. 이 자동차 업체가 100% 이렇게 팽팽 돌아가면서 잘 팔 때는 마진이 정말 좋아요. 이게 언제 그랬냐 하면 한 20년 전에 토요타가 그랬고요. 토요타도 그때 캠리 GP 마진이 나올 20% 이상 때인가? 나왔어요. 20% 중반 정도 나왔고 현대차 그룹도 금융위기 이후에 잘 나갈 때 그때 20% 중반 후반 진짜요? 정도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와. 그 이상으로 어떻게 그럼 테슬라는 지금 규모의 경제도 사실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 적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을 팔거든요. 자율주행 팔아. 옵션으로 지금 자율주행 팔고 있잖아요. 실제 테슬라 사실 때 그 FSD라고 해서 옵션을 고르실 수 있는데 밑에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 아직 자기네가 단계를 서비스 되는 설정할 건 수 아니다. 있는. 예. 근데 지금 사겠냐. 그러면서 주의도 해놔요. 이거 나중에 가격 오를 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도에는 800만 원인가 한국에서 그랬을 건데 지금은 1000만 원 훌쩍 넘어갔죠. 이 가격 계속 올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실 좀 비관적인 얘기는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전기차 시장 굉장히 커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판매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판매 순위. 네. 2022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자, 비아디 1위예요. 오, 비아디 1위. 중국. 그리고 64만 우리가 대. 너무 잘 아는 테슬라가 2위. 그리고 중국의 또 상하이, 와 중국 잘 나가네.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3위고요. 폭스바겐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5위라고 나타나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가네요. 네, 사실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이 친환경차의 판매를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자료의 살짝 맹점은 맹점. 우리는 흔히들 완전 전기차를 생각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 전기차만 하면 테슬라 1등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중국 이 BID가 올라간 상황이구나. 예. 실제로 테슬라고. 네, 한국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테슬라는 완전히 이거 때문에 새로 생긴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아디도 그런 것이고. 네.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 내연기관 만들던 업체들 중에서 현대차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느냐. 네. 전기차 쪽에서라고 봤었을 때에는 4, 5위 정도 레벨이잖아요. 지금 네. 현재는. 근데 이 친환경 쪽에서는 1, 2위 정도도 하고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그러니까 있다. 기존 업체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으로 하고 있다. 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전기차를 위해 탄생한 업체보다는 잘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전기차 이외의 얘기인데 이거랑 관련 있는 거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굉장히 의외로요.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왜요? 이미 주고 있는데 사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미국에서 흑자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IRA 하듯이 중국도 자국에서 생산하라고 압박을 많이 넣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시안이나 이런 데 반도체 공장 증설도 그렇죠. 크게 해놨단 말이죠. 왜 우리가 요즘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느냐? 한국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쓰더라도 중국에서 생산이 늘어서 그래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수입이 늘었어요. 뭐가 늘었냐?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니 중국산 원자재를 많이 원자재. 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수입이 극단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미국에 가는 것도 그래요. 만약에 이 법안 수정 안 한다. 미국에서 진짜 우리가 다 생산해야 된다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무역 흑자는 구조적으로 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극단적으로 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판매한다. 네. 근데 한국에 상장돼 있다. 네. 이거 어느 나라 기업으로 봐야 돼요? 기업의 국적은?
어쨌든 오너가 한국이니까 한국으로 그 법인세도 한국에 내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봐야 되죠. 네. 그 오너가 한국인이면은 한국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딱 나눠서 봐야 될 건 있는 게 제가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가 구조적인 약세가 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업들은 돈을 잘 벌겠죠. 그렇겠죠. 네. 오히려 원화 그게 약세에다가. 어디서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역 수지는 줄어드는 걸로 보이지만 생산 판매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달라진 거죠, 지역이. 애플카 나와요? 누가 알겠습니까? 맨날 나온대요, 맨날. 저도 좀 나왔으면 그거 좋겠어요. 한 6년 예전부터 아니 근데 예전부터 이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자동차 쪽을 보신 분들이면 상식적으로 25년이나 4년에 차가 나오려면 지금 위장막을 달고 테스트 그렇죠. 버전이 다녀야 돼요. 네, 보여야죠. 근데 이미. 그게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서들 현실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아, 인수하면 한 방에 업체를. 오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그냥 OEM처럼 맡기는 거죠. 폭스콘처럼. 그렇죠. 이거에 이제 가장 물망에 올라 있는 곳이 그 이제 LG하고 지금 마그나? 합작사를 세운 그쵸, 네네. 거기가 지금 가장 물망에 올라 있죠. 네. 애플카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파괴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죠. 테슬라랑 맞짱. 지금 이 그 전체 산업에서 가장 팬덤이 두터운 기업을 꼽으라면 거기잖아요. 어. 네. 아마 무조건 사지 않을까요? 테슬라가 질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iOS가 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정말로 이 내피셜로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는 애플이 테슬라 사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해요. 와, 그게 가능한 제일 얘기, 간단한 거 가능한 아니냐. 얘기겠다 진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겠다. 와, 시나리오는 그렇게 해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어. 애플의 iOS 플러스 야. 그 네. 브랜드 이미지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사 이게 살아 있는데. 야. 큰일 났네.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애플이 보여주는 게 없어요. 아직은 자동차는 없기 때문에. 한다는데 어. 타이탄 프로젝트 한다는데 근데 뭐 애플이- 나온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5만 가지 시나리오를 다 써보고 그래서 있는 작년에 거죠. 막 기아 주식 들썩이고 그랬잖아요. 현대 주식 들썩이고. 연초에 막 난리가 났었죠. 그죠, 연초에. 아. 예. 근데 실제로 거기에 이제 납품하고 있고 밸류체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임직원 중에서 주식 갖고 있던 분들은 다 파셨죠. 아닌데 막 그러면서 아니 근데 애플이랑 테슬라가 만약에 합병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거기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꽂히셨군요, 지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엄청난데. 야, 약간 삼성전자가 썰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현대기아차 산다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썸네일 만들어도 되고. 와. 네요. 큰일 나요. 어쨌든, 이 영상은 댓글 사용이 중지됩니다. 어쨌든 좋았어. 애플카를 나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엄청 기대를 하고 있죠. 목표로 잡고 있는 2050년 넷째로 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굴러다니는 차 중에서 뭐 전기차가 더 많은 세상이 음. 오게 되겠죠. 2050년이면 그래도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근데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벌써 2022년이 그러니까 다가고 있어요. 내가 빨라요, 태어난 생각보다. 네. 곧 있으면 아니, 유럽에서 그때까지 저희 잘 좀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 아니, 우리 인생은 빨리 흘러간다. 유럽이 보면 2035년으로 여기는 좀 더 타이트하게 기준을 제시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진짜 10년 남은 거예요. 아. 그러면 차량 개발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당장 다음 세대 모델부터 내연기관 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전기차 얘기를 나누면서 좀 비관적이고 회의론적인 좀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만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의 시대는 언젠간 찾아온다. 그리고 그 흐름은 굉장히 빨리 오고 있다.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금요일!